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어떤 돈의 흐름, 머니 무브라고 이야기하나요? 이것을 완전히 확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산의 어떤 구조조차도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해가고 있어요. 빨리. 특히 대한민국의 어떤 재산 구조, 이것은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은행의 기준금리가 너무 싸요. 0.5%잖아요.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수순을 지금 밟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싸요. 3% 넘어가는 금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돈을 많이 빌렸을 때는 부담이 되지만 돈이 어떤 부채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가느냐? 이 지표를 하나 딱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의 머니 무브, 돈의 흐름은 이렇게 가는구나. 대한민국의 부자들의 어떤 재산 구조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재산 구조는 1번이 어땠습니까? 1번이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규모로 봤을 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은행에다가 적금으로 현찰을 많이 들고 있었어요. 예적금이에요. 옛날에 예적금이었다가 그게 부동산으로 조금 이동되는 듯 하면서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최근에 들어와서는요. 이게 주식으로 확 바뀌는 느낌. 확 바뀌는 느낌이에요. 물론 언제든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고 예적금으로 돌아가고 그럴 거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요. 지금 증권으로 주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몰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지표 보세요. 2019년 말과 2020년 말을 비교한 증권사의 큰손 고객수 현황입니다. 5대 증권사의 현황이에요. 자, 10억 이상 예치 자산가 수 이렇게 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 말에는 3만 3천 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 말에는 5만 6천 명입니다. 증가율이 53.3%예요. 53.3%. 굉장히 많이 늘었죠. 1억 이상은 더합니다. 1억 이상은 2019년 말에 45.43%였던 것이 45만 4,300명이었던 것이 75만 5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75만 5천 명까지 65.2%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여기에다가 30억 이상, 이건 삼성증권에 대한 해당된 건데요. 30억 이상 자산가도 2019년에는 2천 명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2,800명으로 43.2%나 늘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머니무브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세무조사까지 뭐 장난이 아니게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자산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사고 싶어도 그냥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이거 좋은 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는요 주식시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괜한 세무조사 받아서 시끄럽고 복잡한 거 싫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이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야말로 주식으로 무브죠.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투자자 예탁금 추이도 보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등. 야, 이게 2021년 1월 12일 현재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74조 4,555억 원까지 투자자 예탁금이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 보세요. 2017년 말만 하더라도 25조 이 정도 수준이에요. 3배가량 늘어나 3배요. 3배. 3배까지 올라갔을 정도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주식에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주식에 미쳤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주가 3천이 희망이 상정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주식시장으로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도 만들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넘어갈 돈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참 멀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계금융자산 중에 주식 비율을 보면요. 우리나라 가계금융자산 4,325조 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금융자산 비중 중에 주식 비중이 35.5%예요. 미국은 주식에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계가 투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OECD 평균도요. 23.3%입니다. 23.3%.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17.2%예요. 17.2%.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아직도 주식시장에 가려고 하는 게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도. 지금 자산의 어떤 대전환, 재산의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더 빨리 가속화된다면 많은 돈들이 아직도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진짜 신규 계좌 수가 많이 만들어져요. 1월 달에만 주식 계좌 중에 신규가 167만 개가 만들어졌어요. 167만 개. 그렇다면 지금 가계 자산, 금융자산이 4,325조 원이니까 이 중에 조금만 늘린다고 하면 OECD 비중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요. 돈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미국 비중까지 가면 더 많이 늘어나고요. 결국 정시 대기 자금은요. 지금 분석을 해보면 적어도 37조가 뒤에 더 있다. 예. 여기에다가 좀 많이 보면 231조까지도 추정이 된다. 이런 예상까지 나와. 231조요. 231조. 와, 엄청나죠. 그야말로 머니 무브. 예. 재산 구조의 대전환.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의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업비트라고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거래 대금이 6조를 돌파할 정도고요. 빗썸의 고객 예치금이 200%가 증가할 정도예요. 200%가 증가할 정도. 그러니까 위험하다. 실체가 없는 거다. 그렇게 암호화폐를 계속 폄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산가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이동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이동시킨다. 결국 여러분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요. 그 시대가 바뀌어가는 만큼 예, 돈의 투자, 재테크의 흐름도 변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머니 무브. 여러분 어떤 분들한테는 이 머니 무브가 기회예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돈을 벌고 또 돈을 잃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이 재산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자산 구조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저축이에요.
적금이나 예금 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자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보험으로도 어떤 자산의 기준으로 보험으로도 들어가고 주식시장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채권시장도 들어가고 안전자산도 들어가고 해외 주식 투자에도 들어가고 지금은요 어떤 자산 구조의 다변화 이게 지금 현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변해가고요. 그 변화 속에 우리도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분명히 맞는 법이에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가 온라인이라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장이라도 뛰어가야 돼요. 움직여야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내가 알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은요.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투자에는요. 지식, 공부가 뒤따른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누가 어떤 말로 유혹을 하더라도 내가 모르면 섣불리 투자에 나서지 마세요. 돈 된다고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사기당하고 퇴직금 날리고 심지어는 아파트까지 날리는 사람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항상 내가 자신 있는 것,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거기에만 여러분 투자하시고 고민하세요.